목조주택 합리적인 집짓기 시간입니다. 자, 집짓기 사전 준비와 목조주택 시공 순서, 매장재의 특성과 공사 비용,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시공 포인트와 하자 방지 대책, 경량 목조주택의 패시브 하우스 단열 구조, 각 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주택이란 나무가 주요 구조부를 가지는 집입니다. 한옥은 한국 전통의 목구조 건축 양식이죠. 기둥과 보, 석가래의 장부를 따서 서로 결과하는 그런 방식의 주택입니다. 한옥에서 어떤 특징 중 하나를 보면은 기초와 연결되는 부위가 없다는 겁니다. 주초 위에 기둥이 그냥 올라서는 그런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초와 따로 어떤 철물이 연결되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붕의 하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게로 인해 가지고 구조가 탄탄히 잡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인 중목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주 불안정한 주택이 될 겁니다. 지진이나 태풍 이럴 때 구조물이 심하게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자, 통나무, 우리가 흔히 목조주택이라 그러면은 통나무 주택을 떠올립니다. 로그하우스. 통나무는 서로 걸쳐지는 부분에 노치를 따고 통나무를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교차되도록 해서 올리는 것이 로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팀버하우스, 중목 구조입니다. 팀버하우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목 구조인데, 경량 목 구조가 전면에 나서기 전에는 이런 중목 구조가 대부분의 목조주택을 형성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택을 지어왔던 거죠. 이렇게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 그리고 그 사이를 메꾸는 방식으로 해서 벽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던 방식의 어떤 그 목수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주택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짓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물밀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시대에서 빨리 짓는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량목 구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 자료는 제가 뉴질랜드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우리와 사이즈가 조금 틀립니다. 얘네들은 2x4 규격이 45mm에서 90mm, 미리 규격을 사용을 합니다. 인치에 대한 어떤 현장의 목수들은 인치에 대한 걸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목조주택 한국에서도 일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고 있고, 많이 널리 설치하는 주택이 이렇게 경량 목구조입니다. 라이트 투 프레임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는데, 목재는 대부분 통칭해 가지고 SPF라고 그럽니다. 스프레스 파인퍼. 비슷한 물리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이 이래서 그룹화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캐나다 침엽수를 의미합니다. 가뭄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구분하지 않고 선별하지 않고 벌목과 제재를 해서 이렇게 구조재를 완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SPF라고 통칭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요사이 유럽에서 이제 구조재가 경량목 구조의 2x 구조재가 많이 들어오는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목자재의 대부분은 스프러스입니다. 유럽에서는 SPF 통칭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스프러스와 파인 구별을 해서 들어옵니다. 유럽의 구조재의 특질을 보면은 스프러스는 북미의 SPF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목질이 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집짓기 사전 준비, 공사비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 인허가 비용, 그리고 직접 건축 비용, 그리고 건축 외 비용으로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와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서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엄연히 따져서는 다릅니다. 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사이는 목조주택이나 콘크리트 주택이나 마감 후에 목조주택도 벽돌 조적으로 해서 마감을 짓고 나면은 이게 콘크리트 주택인지 목조주택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목조주택이라 그러면 전형적인 마감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목조주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졌지만은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와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서는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 목조주택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경량철골인지 그리고 LC 주택이라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LC 주택도 잠깐 붐이 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황토주택이라는 것도 황토 벽돌 조정만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중목 구조에서 내부를 조절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중목 구조에서 벽체 사이간 기둥과 기둥 사이간을 마감하는 그런 용도로 황토 벽돌을 조절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나야 됩니다. 목조주택인지 철콘인지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시각적인 이제 정보가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인테리어 부분, 외장 마감 부분. 요즘 목조주택에서는 세라믹 사이딩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세라믹 사이딩이 외부 마감의 대부분을 요즘 차지를 합니다. 세라믹 사이딩도 패턴들이 많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사전에 많이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평당 단가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시각적인 정보에 의해 가지고 건축비가 판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바웃으로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물어봐서 건축비가 나오는 것이 순수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좀 더 목재의 마감, 뭐 히노키 루바라든지 노출보가 보이는 그런 걸 선호를 하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미니멀하게 모던하게 짓고 싶다. 깨끗하게 그냥 뭐 몰딩도 없이 무몰딩 또는 마요네즈 몰딩 정도까지만 하고 페인팅이나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합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결정을 지어서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뭐 100% 확정을 짓지 않더라도 A안 아니면 B안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확정을 지으시고 건축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 짓기 사전 준비. 주택은 다양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타크 마감, 그 다음에 전형적인 우리 시멘트 사이딩 마감, 그리고 목재 사이딩 마감. 집을 짓기 전에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비 확보는 첫 번째 준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상 주택 건축비의 한 120%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시작하셔야 안전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사는 단순히 집을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행정비용입니다. 인허가 비용, 건축 전 건축터를 마련해야 되겠죠. 전답을 매매를 한다든지 대지를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먼저 토지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마련을 하시고 토지가 전답이라 그러면은 대지로 전용을 하셔야 되고 임야라 하더라도 또 대지 전용 여부를 확인하시 가지고 사전에 이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토지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해야 되고 토목 설계가 필요하다면은 토목 설계를 거쳐야 됩니다. 대지가 길보다 낮아 가지고 성토를 해서 올려야 된다라든지 옹벽을 쌓아서 자체의 모양이 변경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토목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내진 설계는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으로 바뀌고 나서는 내진 설계가 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조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관련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 조사도 실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답은 대지전용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후에는 이제 시등록세 등기를 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직접 건축 비용은, 자, 건축공사 부분에서는 주택이나 창고, 주택을 짓고 부대 창고를 짓는다. 건축공사 직접 건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대 공사를 보면은 토목과 옹벽, 그리고 우수갈로, 그리고 진입로 포장, 트렌치라 그러면은 보통 길보다 위에 위치해서 진입로가 경사로일 때 마당에 물이 도로를 흘러내리지 않게 도로와 마당 끝에 이어지는 것을 이 트렌치를 연결해 가지고 우수성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트렌치입니다. 자, 전기공사가 또 있을 테고요. 그리고 설비공사에는 상수도, 오하수 및 난방 배관, 그리고 열회수 교환, 환기장치. 요즘 열회수 교환 환기장치는 제가 최근 한 4년 동안 공사를 했을 때 한 2집 빼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전원주택이라도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회수 교환 환기장치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택 편의 외부 공사로는 시설공사로서는 데크와 또 캐노피, 또 울타리, 또 대문, 뭐 평상 같은 그런 시설공사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부를 먼저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대공사도 마찬가지고, 옹백이나 부대공사에서도 뭐 우수갈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토목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설비공사는 포함이 되는데 우수갈로를 뭐 별도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비공사에서 우수갈로 그 집수성을 묻고 하는 우수갈로 공사는 사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해서 계약서에 또는 건축 지방서에 명시를 하여야 됩니다. 시설공사와 조경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제 주택 건축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 외 비용으로서는 가구 부분이 있습니다. 붙박이, 신발장, 싱크대, 그리고 뭐 TV 선반, TV장, 욕실장, 거울, 뭐 욕실장이나 거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외에 붙박이장이나 신장,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건축비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뭐 보안 관련해서 CCTV를 뭐 설치한다든지 할 때 요즘은 간단하게 와이파이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원만 밖으로 인출되면 됩니다. 카메라 쪽으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골조하고 마감 치기 전에 미리 이 부분들도 전기공사할 때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전기차의 충전 시설, 이런 것들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겠다,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탠드나 뭐 벽걸이 단순히 이런 것 같으면은 구멍 하나 타공내 가지고 완공 후에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만은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골조 단계에서 벌써 사이즈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감 전에 에어컨 배관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태양광을 지붕에 올리겠다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이 올라갈 그런 하중도 고려해서 지붕 골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목조주택의 건축공사비 구성은 공간 구획, 공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크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서 공사비에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사일은 뭐 고급 마감이라 그러면은 조적입니다. 조적을 하면 가장 비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이나 징크 그런 자재가 되겠죠. 자,
자, 창호는 요즘은 뭐 독일식이라 그래가지고 기능성이 있는 유리 형식은 트리플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로이 코팅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감봉 두께와 폼하고 47mm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위 세 가지가 이제 목주주택 건축비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한다고,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열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축 공사에 있어서 뭐 원루프를 하겠다, 쿨루프를 하겠다, 웜루프를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링에까지도 단열 공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겠죠. 자, 건축 공사 형태에서는 직영공사 또는 도급 이렇게 건축업자를 통해 가지고 짓는 공사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저희 같은 팀장들과 직영공사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직영공사에서도 뭐 100% 일당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를 추산해 가지고 그걸로서 하드급 공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행정 비용과 부대 비용, 건축 설계, 토목 설계,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등이 행정 비용과 부대 비용, 그리고 산재 그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조경이나 울타리, 담장, 대문, 그리고 홈 오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오늘은 공사비, 건축 공사비 구성까지만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공간 구획부터 나머지가 페이지 14번까지가 목조주택 건축 공사비 구성까지 했었고요. 자, 페이지 15번부터 공간 구획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은 80일 원루프와 쿨루프까지 가네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작하고 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려고 지금 컴퓨터를 세팅을 하고 또 시험 방송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준비가 다 끝나면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거는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